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경기는 테네시 타이탄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6번 시드와 1번 시드 간의 맞대결이 되겠고요. 이 경기는 이제 레이븐스의 홈인 M&T 뱅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 경기의 중계진은 이제 CBS의 중계진인데 넘버원 중계진은 아니에요. 넘버 중계진은 아니고 이안 이글, 댄 포츠, 그리고 이제 데반 워시번 리포터의 이제 중계로 진행이 되는데, 특이하게 ESPN 중계진들이 빠지고 CBS가 두 팀이 들어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어찌됐든 타이탄스와 레이븐스의 맞대결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조 플라코의 팀이었던 팀을 이제 라마 잭슨이 테이크오버해서 자기의 팀이 아닌데 억지로 이제 안 맞는 옷을 입고 싸웠던 느낌이었다면, 올 시즌에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완전히 라마 잭슨을 중심으로 재편성이 된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모든 산업에서 변화와 혁신 이게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이 레이븐스 같은 경우에도 이 풋볼 인더스트리에서 네. 정말 과거의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스테레오타입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깬 새로운 방식의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더군다나 이제 프로에서 이 듀얼 스렛형 쿼터백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이런 거는 했었는데, 이렇게 라마 잭슨처럼, 그다음에 물론 라마 잭슨만이 아니라 라마 잭슨이 들어와서 뛰는 그 레이븐스의 시스템처럼 이렇게 압도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례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동안의 과거의 트렌드들을 보면 다 한두 해가 지나면 리그 전체에 이제 쫓아와서 그걸 또 캐치업해서 이제 또 그에 대한 방어책이 나오곤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올 시즌에 방어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과연 포스트 시즌에 그게 달라질 거냐? 그건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 시스템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어쨌든 최소한 이번 시즌에는 라는 기대가 좀 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프 시즌 중에 다른 감독들과 다른 팀들이 어떻게 대비해서 내년 시즌에 임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다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 타이탄스의 빈약한 수비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압도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사실 이제 어느 팀도 올 시즌에 레이븐스를 막았다라고 말할 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시즌 초 2승 2패였던 레이븐스가 막판에 이제 12연승으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사실은 뭐 40점 이상의 득점을 올린 경기가 많았고, 네. 모든 경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기에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타이탄스 아니라 어느 수비를 갖다 놔도 사실 쉽지 않은 상대인 거는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강력한 공격력에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수비도 굉장히 좋은 팀이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에 가려져서 그렇지 올 시즌 이제 다양한 스탯을 놓고 보면 레이븐스 수비 정말 좋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스페셜 팀까지 뭐 어디 뭐 공수 양면 하나 빼놓을 것이 없는 이제 레이븐스인데, 또 굉장히 좀 재밌는 점은 올 시즌의 러싱 리더 데릭 헨리와 올 시즌은 가장 강력한 러싱을 구축한 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맞대결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레이븐스가 리그 러싱 1위의 팀, 타이탄스가 리그 러싱 3위의 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매치업만 보면 이 경기는 많은 러싱이 좀 축을 이룰 그럴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좀 더 들여다보면 일단 그 타이탄스와 레이븐스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좀 보면 이 팀이 지금 이제 이 두 팀들이 이제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이제 네 번째 대결이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세 번의 대결에서 볼티모어가 2승 1패로 앞서했는데, 일단 이 경기를 좀 보면 먼저 타이탄스 공격 대 레이븐스 수비의 매치업을 먼저 좀 볼까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테너힐이 투입된 이후에 타이탄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규 시즌에 상당히 폭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게 이제 타이탄스가 물론 이제 러싱도 잘 됐지만 테네힐이 정말 잘해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NFL 패서 레이팅 1위였어요 올 시즌에. 물론 맞아요. 이제 전 경기를 다 뛰진 않았지만 117.5로서 이제 패서 레이팅 1위였고 그런 큰 활약을 펼쳤는데, 지난주 이제 포스트 시즌 첫 데뷔전을 치르면서 세컨더리가 강한 뉴잉글랜드를 상대했을 때 상당히 고전하더라.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상대하는 레이븐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한 수비가 아니다. 특히 이제 그 패싱 디펜스를 보면 패스 디펜스도 리그 6위,
그다음에 경기당 실점이 17.6점으로 3위. 경기당 허용 야드도 4위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항목에서 상당히 다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그리고 레이븐스에는 올 시즌 이제 올 프로 디펜시브 백으로 뽑힌 2명의 코너백, 말론 험프리와 마커스 피터스가 있거든요. 게다가 올 프로까지는 아니지만 프로볼에 뽑힌 세이프티 얼 토마스까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세컨더리가 강하다. 그래서 이런 팀을 상대로 지난주 페이트리어스를 상대로 해서 그 페이트리어스의 강한 세컨더리를 상대로 상당히 테너힐이 고전했는데, 이번 주에 상대하는 레이븐스 세컨더리도 절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패싱 공격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또 레이븐스가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패스 프레셔도 훨씬 더 이제 더 많이 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색 개수로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공격이 더 잘 되면서 이제 수비가 탄력을 받아서 사실 이제 맷 주단, 그다음에 타이어스 바우서의 패스 러시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븐스 수비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공격의 후광이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기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공격이 잘하면 수비가 편해진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리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제 패싱 디펜스 계속 말씀드리는데, 레이븐스가 올 시즌 상당히 압도적인 면을 보이면서 많은 경기에서 상당히 초반에 경기에서 점수 차를 많이 벌리고 간 경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럼 상대편이 쫓아오기 위해서 패싱 공격 중심으로 하게 되고 상당히 원디멘셔널하게 패싱 공격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경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레이븐스 패싱 디펜스가 거기 노출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리그 6위다.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이상의 수비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공격 덕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레이븐스를 상대하려면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레이븐스 수비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에서 한 수 유리하게 접고 들어간다. 이거는 그럼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다. 라는 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레이븐스의 수비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공격까지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수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뭐 수비라기보다는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 공격과 레이븐스의 수비 이걸 좀 말씀드려보면, 그렇기 때문에 테네일의 패싱 공격이 만약에 지난주처럼 안 된다 그러면 또 모든 그런 어떤 부담이 헨리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헨리가 지난주 그런 상황에서도 리그 6위의 러시 디펜스, 페이트리어스는 잘 뚫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리그 5위의 러싱 디펜스인 레이븐스 상대로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분명합니다. 저번 주에 그 데릭 헨리 중심의 원디멘셔널한 1차원적인 러닝 공격 중심으로 경기를 가지고 가서도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공격에서 지난주 14점밖에 못 뽑았거든요. 네. 20점을 올렸지만 그건 픽식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올린 점수가 14점인데 그렇게 하고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페이트리어츠의 공격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만약에 헨리만 잘해서는 그 레이븐스의 그 고득점을 올리는 팀과 경쟁하기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데릭 헨리도 물론 잘해줘야 되지만 테네힐도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레이븐스와 득점 경쟁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테너힐, AJ 브라운 모두 1인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공격에서 사실 정규 시즌에 보여줬던 것처럼 폭발적인 공격력을 터뜨리지 않으면 레이븐스의 그런, 이렇게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많이 쓰신 이제 고옥탄가의 그런 공격력을 가진 팀과 득점 경쟁을 펼치기 힘들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타이탄스 수비와 레이븐스 공격을 좀 이렇게 좀 보면 벌써부터 웃음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시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 먼저 좀 하나 주목해 보고 싶을 것은, 키포인트는 정규 시즌 16주 차에서 이제 종아리 부상을 당했던 마크 잉그램이 어떤 상태냐. 물론 이제 17주 차와 이제 1라운드 바이를 가졌기 때문에 2주를 쉬고 나오는 효과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출전할 것 같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부상이 좀 회복됐다라고 그러면 뭐 당연히 뭐 잘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또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라마 잭슨도 저는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마 잭슨이 뭐 올해 정말 MVP급의 활약을 펼쳤지만, 그리고 아마 MVP가 유력하지만 플레이오프고 훨씬 무대가 이제 중요한 무대고, 작년에 사실 라마 잭슨이 플레이오프에 이미 한번 진출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정도의 실력을 보였었냐면 이제 차저스를 상대로 이제 플레이오프 데뷔전을 펼쳤는데 졸전이었죠. 완전 졸전이었죠. 이제 3쿼터까지
3쿼터까지 패스 시도 9개 중에 3개만 성공시키면서 25야드 패싱. 아주 초라한 성적을 펼치면서 상당히 이제 뭐 진짜 초라했죠.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가비지 타임 때 이제 터치다운 2개를 성공시키면서 스탯을 좀 쌓기는 했는데 막판에 결국은 스트립셋 펑블을 당하면서 이제 경기를 완전 이제 쐐기포를 박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경기 이런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라마 잭슨이 작년 플레이오프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냐? 아니 올해 정규 시즌 때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것도 변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작년에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이 조 플라코에 맞춰진 팀을 라마 잭슨이 물려받아가지고 그렇죠. 했던 팀이었고 본인한테 안 맞는 거. 지금의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 같은 경우는 라마 잭슨을 중심으로 완전히 디자인이 된 팀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플레이오프와는 어찌됐든 좀 다를 것이다. 네. 그리고 올해 분명 라마 잭슨 선수가 우리가 1주차부터 봐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기량이 수직 상승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라마 잭슨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마크 잉그램이 정규 시즌 때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사실 맞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12연승 하는 동안 이 팀을 보면 매 경기 팀 합산 200야드 가까운 내지는 그 이상의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압도적으로 리그 1위의 러싱 팀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17주 차에는 마크 잉그램과 라마 잭슨이 빠진 상황에서도 백업 러닝백 거스 에드워즈가 들어와서 130야드를 뛰면서 그날도 223야드 러싱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업이 들어와도 이렇다.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으로 러싱 공격을 잘하는 팀인데 일단 이렇게 레이븐스가 그 러싱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사실 이제 러닝백이 아니냐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라마 잭슨이 워낙 스피드가 좋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워낙 스피드가 좋은 쿼터백이 파켓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옵션 플레이를 하게 되면 선수들이 이제 밖으로 이제 그 따라가게 되니까 파켓 밖으로 양쪽 태클 밖으로 이제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옵션 플레이를 방어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라마 잭슨이 코너를 돌아서 빨리 치고 나가면 그게 이제 막기 힘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라마 잭슨이 그렇게 상대 수비를 태클 밖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러싱 공격을 해준다라고 그러면 디펜시브 라인이 결국은 미리 그거를 엣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벌려서 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태클 사이에 그 라인맨들이 벌려진 틈을 타서 이제 터프한 러닝을 하는 마크 잉그램이 태클 사이를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라인맨들과 라인베커들이 벌려서 해야 될지 촘촘하게 서서 마크 잉그램을 막아야 될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약간 이제 일부에서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아미, 미스터 인사이드, 미스터 아웃사이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대판에서 라마 잭슨과 그 누구죠? 마크 잉그램의 조합이 현대판 완벽한 미스터 인사이드, 미스터 아웃사이드다. 그래서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정말 효율적인 러싱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어쨌든 이 러싱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라인베커들만이 아니라 이제 세이프티들까지 박스 주변에 밀집해서 런을 막기 위해서 밀집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패스가 가는 그러면 거죠. 이제 라마 잭슨이 딥 스레트, 마키스 브라운한테 롱 패스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방어해야 되니까 세이프티는 좀 벌어져서 이제 박스를 좀 벌리면 그 다음에 이제 타이드엔드 마크 앤드류스가 언더니스 패스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정말 막아야 될 게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러싱 공격에서 출발한 공격이 정말 다양화되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되나 저걸 막아야 되나 정말 다 막기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타이탄스가 특히 올해 보면 그 패스 디펜스가 리그 24위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라마 잭슨하고 마크 잉그램을 막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면 이 세컨더리가 뚫릴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긴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승부 예측에 대해서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레이븐스가 또 뭐가 또 강점이 있냐면 올 시즌 내내 이렇게 러싱 공격이든 패싱 공격이든 다 잘 됐던 거에 근간은 뭐냐면 오펜시브 라인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펜시브 태클인 로니 스테일리, 가드 마샬 얀다 이 두 선수마저도 올 프로에 뽑히는 그런 오펜시브 라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탄탄하게 막아주고 길을 터주고 그 뒤에서 라마 잭슨과 마크 잉그램이 러싱 공격을 이제 무차별 포격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패싱 공격까지도 풀리는데 타이탄스가 테네일이 지난주보다 나은 공격을 하더라도 한 주 쉬고 나온 휴식을 갖춘 이 레이븐스의
그 러싱 공격 중심의 그 강력한 공격진에 득점 경쟁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레이븐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레이븐스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올 시즌 레이븐스가 너무 강력한 팀이라 네. 무난하게 일단 챔피언십까지는 진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네. 지금 남아 있는 팀들 중에서 음. 제일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다음 경기는 휴스턴 텍산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